이제 절반 달려왔습니다. 성문박 환경교실, 오늘은 오늘 23일이죠. 6번째 시간. 주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쓰레기 분리배출 이야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건데, 영상은 오늘 하나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대충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2018년도 쓰레기 대란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맞으면서 몇 년 됐죠? 코로나 2020년부터였으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 일회용 쓰레기가 많아졌잖아요. 그 위생 문제 때문에 일회용을 다시 많이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격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엄청 더 심각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 쓰레기가 우리 집을 거쳐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내용을 짧게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할 쓰레기 공장. 쓰레기 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자원회수센터에서 근무하는 박혜석이라고 합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 분리하는 곳입니다. 재활용품을 재활용 가능하게 분리 선별해서 판매하고, 재활용 안 되는 건 다시 이제 소각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 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수거한 재활용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 쓰레기가 실려오는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트럭에서 쏟아진 쓰레기는 센터 한 곳에 이렇게 쌓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이, 플라스틱, 비닐, 다양한 재질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분리배출했다고 안심했던 쓰레기, 그것의 종착지가 이곳이죠.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이 큰 쓰레기들을 분리해내고, 세세한 작업이 필요한 재활용 쓰레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 선별장으로 이동합니다. 화지류, 그 다음에 비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류가 제일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택배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택배 박스 물량이 좀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비닐은 포장용 비닐, 집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흰색이라든가 검은색 그런 포장용 비닐하고, 플라스틱은 종류별로 좀 다양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페트. 골라도 끝나지 않는 쓰레기 선별 작업. 밀려드는 물량을 다 막아내기엔 하루가 버겁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활용품 들어오는 게 15% 정도 물량이 좀 늘어나 있고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30톤 정도 처리하던 게 지금은 하루에 한 40톤 이상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 골라낼 거를 지금 두세 번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들죠. 선별 작업을 더 어렵게 하는 건 잘 처리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쓰레기입니다. 깨끗하게 비우고 헹궈서 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용물이 안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원칙은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삼각형 마커에다가 아더라고 써 있을 겁니다. 아더 제품은 원래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거라, 가정에서 버리실 때 뒷면을 보시면은 아더라고 써 있는 거는 재활용품에 담지 마시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는 게 맞는 지점입니다. 재활용될 거라 믿고 사용했던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 이것마저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일이 다시 분류해낸다고 하는데요. 삼각형에 마크가 붙어있고 그 안에 페트라고 분명히 재질은 써 있는데 녹는 점이 틀려가지고 재활용이 안 된다고 저희 쪽에서도 선별을 최대한 대로 자제를 하고, 그거는 이제 다 쓰레기로 소각장으로 다시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땅에 묻는 매립지는 어떤 상황일까요? 원래 심각한 데다가 요즘은 이 코로나로다가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가지고 더욱 심각한 시점입니다. 이곳은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약 1,600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6배에 달하는 규모의 땅에 1992년부터 쓰레기가 묻히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 트럭에 실려 들어옵니다. 배달 음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식기를 아래나 그런 게 거의 다 플라스틱류, 그게 이제 매립지로 바로 매립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트럭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쓰레기를 연달아 쏟아내면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쓰레기가 잘 쌓이도록 정리합니다. 냄새와 분진을 줄이기 위해 옆에선 물과 탈취제를 뿌립니다.
현재 사용하는 3-1 매립지는 5년 안에 용량 한도에 다다릅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쓰레기 직매립은 종료돼야 합니다. 쓰레기 공장 투어는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을 봤는데 대충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분리배출을 이제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배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는 분리배출을 되게 잘하는 나라에 속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까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잖아요.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영상 보면서. 플라스틱을 우리는 제대로 씻어서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 될 거라고 막연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가르쳐요. 저도 영상 보면서 아리까리하게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 이거는 될까 안 될까 해서 그냥 플라스틱에 넣었는데 그냥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저 이거 막 책 보고 하면서도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구르트 껍질에 이제 껍질 벗기는 거 정도야, 요구르트 그 뚜껑에 있는 알루미늄 벗기는 거 정도야 그냥 상식적으로 잘 했었지 이랬는데 또 플라스틱도 이걸 어쨌든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 거니까 녹는 점이 달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투명한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색깔이 있는 거, 병도 마찬가지로 색깔 있는 병, 색깔이 없는 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쓰레기 하면은 좀 제가 보니까 이 책의 저자 한 분은 이제 별명이 쓰레기 박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별명을 얻었을 때 자원순환연구소 소장님이신데 홍수열 이제 소장님인데 쓰레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공부하셔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일반인들이 부를 때는 쓰레기 박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쓰레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쓰레기는 어떤 거를 쓰레기라고 할까요? 쓰레기. 우리가 보통 쓰레기 버리러 간다. 아니면 그거는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버려지는 거죠. 못 쓰게 돼가지고, 그죠? 못 쓰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필요를 못 느끼고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버려지는 것들이 어쨌든 쓰레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쓰레기를 만드는 거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이제 동물이나 식물한테서 나온 어떤 뭐 부산물이나 동물들이 뭘 먹어가지고 배설물이나 그 동물들한테서 나오는 무언가를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진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쓰레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법규에서 보면은 이제 방금 우리가 쓰레기는 뭐지? 못 쓰게 돼서 버리는 물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법규에서는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그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됐어요.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폐기물. 법규에서는 쓰레기를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그 환경 단체는 아니고 연구하는 모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도 이제 5년 안에 이게 한도가 초과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묻을 데도 없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그 현실을 마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훨씬 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코로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전염병이잖아요. 어쨌든 우리한테
너무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 인생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라는 거에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던 일회용품 쓰는 문제, 그리고 집 앞으로 배달이 오게끔 하는 또 이제 배달 음식 때문에 생겨나는 쓰레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는 경주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와 하면서 피부로 많이 와닿진 않지만 수도권에는 정말 그냥 촘촘하게 붙어 살면서 띵똥해서 바로 그냥 문 앞에 갖다 주고 먹고 나서 바로 쓰레기 버리고 뭐 아까 봤듯이 일회용 수저부터 시작해서 식기, 비닐 이런 문제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잠깐 봤고 그렇다면은 오늘은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제가 그 은서 첫째를 놓고 우리 예전에 그때 쓰레기통 한참 유행했던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기저귀 쓰레기통 해가지고 매직캔이라는 쓰레기통을 혹시 아세요? 그 안에 리필 봉지까지 있는, 리필 봉지가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이게 친환경이고 분해가 되는 거고, 리필 봉지를 하나 사면 그걸 쭉 이렇게 빼가지고 기저귀 악취 때문에 이제 이렇게 통은 좁아요. 입구는 좁고 밑에는 이제 봉지가 이렇게 초록색 봉지가 들어있는 건데 묶어서 잘라서 버리고 또 리필 봉지를 쭉 끌어당겨가지고 버리고 하는 거를 제가 10년을 쓰고 최근에 버렸어요. 그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버렸거든요. 플라스틱. 그거를 10년을 썼죠. 그랬는데, 그 쓰레기통을 버리고 나서 쓰레기통을 하나 더 사야 되나 하다가 지금 쓰레기통을 안 사고 있거든요. 그게 안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보니까 부직포로 된 커다란 그 쇼핑백 같은 게 조금 질긴 게 있더라고요.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레기를,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번 모아보자 이래서 제가 그거를 절반으로 딱 해서 절반, 이제 한쪽에는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를 이렇게 놓고 또 나머지 비어있는 그 공간에는 재활용될 것들, 분리배출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봤어요. 근데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는 차는 게 그렇게 막 눈에 막 띄게 이렇게 보이진 않던데 여기는 하루 이틀 만에 꽉 차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재활용,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배출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을 버리면서 쓰레기통 안에 어쨌든 불투명하게 플라스틱이 갇혀져 있는 쓰레기를 마주한 적이 없다가 탁 봉지랑 이런 데 드러나가지고 쓰레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이 강의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일단은 눈으로 와닿는 게 쓰레기의 양이 보이니까, 부피가 보이니까 비교를 했을 때도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해야 되는 쓰레기들이 딱 그냥 가시적으로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언제 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이 쓰레기를 전혀 만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될까요? 그쵸. 저희 지난번 시간에 낭비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를 줄이면 되겠죠, 일단은. 근데 소비도 줄이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마트를 한번 가도 그 알맹이만 다 먹을 수 있는 마트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저희는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면 마트를 한번 갔을 때도 분명히 쓰레기를 같이 사온단 말이죠. 데리고 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배출된 쓰레기를 조금 잘 다시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분리배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분리배출을 한다는 거는 쓰레기 자체를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로 보지 않고 아까 전에 쓰레기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못 쓰게 돼서 버리는 물건이라고 했는데 못 쓰는 거는 그냥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 자체를 그냥 자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쓰거나
어떻게 되돌려 쓰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봤던 영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와 사람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산화탄소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내뿜고 우리가 가는 곳은 어쨌든 많은 것들을 쓰고 배출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 곁에 쓰레기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내 옆에 쓰레기가 있다. 항상 있다. 그리고 쓰레기 곁에 항상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미국의 한 어린이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서 그 자기 집 앞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막 주워 모으던, 4살 때부터 쓰레기를 주워 모으던 그 어린이가 지금은 이제 회사를 차렸대요. 어떻게 해서 4살 때부터 쓰레기를 주워 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라이언 힝맨이라는 이제 아이인데, 그 재활용 폐품 수집을 한 3년 반 동안 하면서 그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라이언스 리사이클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대요, 지금은. 그러면서 쓰레기를 쓰레기 자체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지 않고 이거를 어떤 자원으로 본 거죠. 제3의 자원.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이거를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서 쓰레기 자체는 자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돈을 벌게 된 친구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우리는 이 쓰레기라는 친구를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또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매직캔 쓰레기통을 이야기를 했고, 그 쓰레기통을 버림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내 옆에 있구나, 항상 있구나, 매일매일 버려야 하는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집으로 들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이제 무게로 따진다면 가늠이 안 되죠. 평균 한 1kg 정도? 하루에 1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마 식물 쓰레기 포함이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봤었는데 그 쓰레기를 이제 분리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잠깐 나왔잖아요, 영상이.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쓰레기라고 분류해서 버리는 그 종이가 아니고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 폐기물 속에는 어떤 쓰레기가 많을까요? 봉지 속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초록 색깔 봉지 있죠, 그 안에. 가장 많은 쓰레기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1위는 종이라고 해요. 종이가 제일 많대요. 종이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2위는 뭘까요? 종이랑 조금 다른데 휴지류가 많다고 해요. 뭐 묻은 거, 이런 거 있잖아, 닦은 거, 이런 거. 그리고 3위가 플라스틱이래요. 4위는 뭘까요? 4위는 거기 버리면 안 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플라스틱 이런 것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4위가 음식물, 먹고 버리는 음식, 뭐 짠짠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고 하루에 우리가 한 1kg 정도의 쓰레기를 낸다. 4인 가족이면 우리는 한 4kg 정도 쓰레기를 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분리배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쓰레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버리고, 버리기 이전에 어떻게 재활용, 재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분리배출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분리배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림입니다.
분리배출이나 쓰레기 문제, 아니면 또 경제 이야기할 때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두 가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비교를 해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모양 자체가 다르죠. 흐름이 다르고,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좀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것들이 있죠. 한번 보면은. 이 그림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가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는 뭐예요?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영어로, 외래어로 말하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2020년도부터인가 제로 웨이스트가 어떤 사회 운동이 되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죠.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를 영어로 만들자는 건데 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 이 시대의 이상적인 목표 같은 거죠. 제로 웨이스트 활동이. 그래서 이 쓰레기를 자원으로 계속 활용을 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 쓰레기를 줄여보자 하는 그 경제의 모습, 그런 형태가 선형 경제로 갈 건가, 아니면 순환 경제로 갈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순환 경제 구조를 다른 말로는 자원 순환 사회라고도 하죠. 자원이 이렇게 순환한다, 돌고 돈다. 선형 경제는 보면은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수거해서 폐기하는 거는 버리는 거죠. 폐기 처리, 폐기 처분. 선형,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지는 거. 그러면 순환 경제는 좀 다르죠. 모양 자체도 다르고 원자재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그림에 뭐 나무나 석탄, 물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가 있을 거고 그것들이 디자인돼서 나오죠. 어떤 기업이나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생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트나 어떤 판로를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소비를 하죠. 소비자들이 사서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소비에서 수고로 바로 넘어갔었잖아요.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중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비존슨의 운동, 5가지 운동이 있었죠.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해 볼 건데,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재사용, 혹은 수리해서 사용하는 거. 그러고 수거로 넘어가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재활용. 재사용과 재활용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폐기되는 것들이 아마 선형 경제에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거의 없다, 많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시 원자재로 돌아가게 돼서 그것들이 다시 디자인되고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이런 순환 경제 구조를 좀 만들어 가자. 자원을 계속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려면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은 자원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채굴하는 거 그다음에 벌목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원 채굴하는 양도 좀 줄어들 거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뭘 사와도 사용하는 족족 쓰레기가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방향을 좀 추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생산이나 소비가 바로 쓰레기로 직결되는 이런 구조는 좀 지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환 경제로 가려면은 아까 2가지 포인트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죠.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야 된다. 네, 재사용이랑 그럼 재활용의 차이가 뭘까요? 재사용은 사실
네. 제가 하는 연구를 그거랑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은 여기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분리배출 마크 한번 보려고 제가 집에 있는 걸 대충 막 후다닥 이렇게 챙겨왔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 요런 병을 한번, 딸기잼 병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병이 많죠. 뭐 소주병, 맥주병, 콜라, 뭐 사이다, 그 주스, 뭐 여러 가지 병이 많은데 병도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병을 예를 들어보면 방금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는 뭘까? 그럼 이제 빈 병을 회수를 하죠. 한살림 같은 데서는 여기 보면은 그런 마크는 여기는 없는데 재활용하자 하는 마크가 있어요. 병뚜껑 위에. 그럼 이제 이거를 수거해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이거를 갖다 주면 50원씩 이렇게 반환금을 줘요. 거기서 다시 쓰겠죠. 한살림이라는 그 거기에서. 이제 빈 병은 이걸 회수를 해가서 이 병을 세척을 하죠. 다시 쓰기 위해서. 세척을 해서 이 용도 그대로 쓰는 거, 그 회사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재활용일까요? 재사용일까요?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이 병이 회수되지 않고, 이 병이 그냥 다 이제 재활용 센터에 가서 수거를 해가서, 어쨌든 이것들은 다 파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잼병이 아니라 뭐 다른 병, 음료수 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는 뭘까요? 재사용? 재활용? 그런 거죠. 다른 거죠. 재활용한다. 활용을 달리 하고,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사용을 다시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다. 그래서 순환경제의 모습에서는 이런 재사용이나 재활용에 이런 순서가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버려지거나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하는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순환 경제의 모습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쓰레기를 또 방금 얘기했던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다 해요.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뭐 버린다.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버리거나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해놓는다. 그래도 쓰레기가 되는 것들은 재활용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태워 없애거나 아니면 매립을 하거나 이렇게 태워 없앤 재를 매립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이 적었던 과거에는 시골에 저희 그 아버지를 봤을 때도 그냥 막 묻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 밭에다가 그냥 음식물 같은 것도 그냥 버리고 묻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쓰레기 종량제라는 말이 생겼죠.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단체나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생겼다고 해요.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음식물도 지금 여기 시골에서는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음식물 통이 있잖아요. 다 아파트에도 통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버렸는데 지금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소각이나 매립하는 거가 일단은 땅도 지금 없고 더 이상 물을 데도 없고 우리나라에 묻기도 하지만 쓰레기를 수출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로 다 모아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수출하는 것들 요즘에는 이제 재활용에서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다운 사이클, 리사이클, 업사이클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운 사이클은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운 사이클. 다운은 뭐죠? 다운? 없애는 거예요? 나와서 사용하시는 거 안 만들었거든요. 저도 좀 처음에 다운 사이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책에서 봤는데 리사이클은 뭐예요? 리사이클. 리사이클은 이제 아까 우리 재활용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원료로 다시 되돌아가서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리사이클. 그럼 업사이클은 뭔가요? 그게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는 거죠. 업사이클 제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폐플라스틱이 옷으로 이렇게 탄생하기도 하고 모양이 완전 바뀌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미지가 더해지고 플라스틱 리사이클해서 요즘에는 치약자개 이런 걸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는 거죠. 업사이클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운사이클은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플라스틱을 예를 들면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데, 요것들이 녹는 점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녹여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은 종류의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재질이 같은 거를 만들거나 했을 때는 그냥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복합 재질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품질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운사이클이라 하더라고요. 모양이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플라스틱 자체의 질이 떨어진다 해서 다운사이클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재활용, 재활용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쓰레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거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책임지고 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쓰레기가 될 것들을.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포장지도 마찬가지고, 포장지도 어쨌든 비닐 같은 것들도 다 플라스틱. 소비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분리배출 잘해라. 너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거는 다 했어. 표시 다 해줬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본부터, 처음부터 책임지고 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형 경제의 모습보다는 순환 경제의 모습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복잡한 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다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리면서, 복잡하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은 쉬울 수 있는, 이 얘기를, 우리 1, 2월에는 되게 쉬운 듯 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힘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떤 가치, 인류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디테일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그림, 첫 줄은 좀 쉽죠? 첫 줄은 색깔도 다양하고 눈에 띄죠? 정확하게 적혀있죠? 철, 캔으로 분류하면 되는 거고, 종이는 종이로. 종이팩은 뭔가요? 종이팩. 우유팩. 우유는 종이는 아니죠, 사실. 겉에는 종이, 안에는 비닐로 되어 있는 종이팩은 따로 수거를 해가죠. 주민센터 같은 데 갖다 주면 또 종이나 휴지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리. 유리는 여기 보면은 유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유리만 되어 있지는 않고 유리를 막기 위한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보니까 뚜껑 땡땡 해가지고 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스티커 땡땡 해가지고 PP라고 되어 있어요. PP가 있나요? 여기 보면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어쨌든 비닐이지만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이고 비닐류로 분류가 되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버릴 때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버리려고 하면. 위에는 철이에요. 그리고 병, 유리고, 스티커는 PP 재질에 이렇게 버려지는 거죠. 비닐로.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를 지나서 페트입니다. 페트는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페트병 배출을 이렇게 하는 곳이 최근도 아니죠. 조금 됐죠. 따로 있죠. 투명한 페트병, 페트라고 되어 있는 것만 따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캔유가 양쪽에 있는데 캔도 철과 알루미늄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알루미늄은 우리 맥주캔이나 탄산 같은 거 있잖아요. 탄산은 보면은 이렇게 찌그러뜨려 보면은 엄청 가볍게 착 되는 것들, 알루미늄으로 된 재질, 캔에도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밑에 보면은 우리 쓰레기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은 뭐 이런 이제 표기는 아니니까. 둘째 줄에 비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리고 밑에는 플라스틱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만큼
개수가 종류가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양도 아마 플라스틱이랑 비닐은 쓰레기 배출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포장재나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HDPE, LDPE 첫 번째가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두 번째가 저밀도 폴리프로필렌 맞나요? 저도 막 헷갈리는데 막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PVC가 있고 아더는 뭔가요? 아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PSPP, PVC, LDPE, HDPE, 얘도 속하지 않는 기타죠. 아무래도 속하지 않는다. 사실 아더 때문에 문제가 많고 아더 재질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비닐은 괜찮은데 플라스틱은 아더로 되어 있으면 플라스틱이 배출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세부 기준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비닐에서는 아더 재질까지도 우리 그 아이들 과자 봉지나 이런 걸 보면은 아더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많죠. 깨끗하게 씻어서 비닐 분류를 일단 하라고 하거든요. 비닐은. 선별장에서 걸러지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비닐 버릴 때 예전에 저희 엄마도 막 그렇게 하던데 부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딱지 접어서 버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하지 말할까요? 딱지로 접어서 버리지 말아라. 이물질? 만약에 이물질을 버리고 딱지를 접는다면 그 비닐도 선별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선별장이 이렇게 섞어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과정에서 큰 것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작은 것들은 새어나가는 거예요. 접어지고 이러면은 또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냥 펼쳐서 버리라고 하거든요. 펼쳐서 그냥 과자 봉지 같은 것도 펼쳐가지고 다 버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플라스틱이랑 비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보면은 PE가 없네요. PE. 재활용이 안 되는 것가 있을까요? 이 중에서 아까 아더 얘기를 했었고 또 비닐 중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거.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보면은 이제 PVC라고 되어 있잖아요. PVC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카드 이런 재질. 그리고 집에서 쓰는 랩은 괜찮은데 업소용 랩은 또 달라요. 그거는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비닐류에. 그리고 뭐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것들. 그럼 PVC 재질의 업소용 랩이나 카드 재질 뭐 이런 것들을 왜 비닐류에 절대 배출하지 말라고 할까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지만 비닐도 열을 가해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열을 가하면 PVC 재질은 엄청 강산이라고 해요. 강산. 그래서 염화수소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강산이니까 기계는 어쨌든 이제 쇠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다 부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PVC 재질은 비닐로 버리지 마라. 오히려 그냥 일반 쓰레기에 해가지고 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업소용 랩이 PVC 재질이고, 그럼 가정용 랩은 어떤가? 가정용 랩은 또 다르다고 해요, 재질이. PE 재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PE가 없죠. 안 나오는데,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PP도 재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페트. 여기는 페트가, 저 위에 있네요. 페트도 당연히 재활용이 되고. PSPP, PE, 페트까지 재활용이 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PVC 재질은 비닐에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품목별로 이게 엄청 세부적으로 기준이 좀 있으면 더 좋은데, 사실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서, 정부나 어떤 생산자들이 이런 거 기준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또 퀴즈 한 개 내볼까요?
플라스틱, 뭐, 모나미 볼펜 같은 거. 그건 어떻게 버릴까요? 플라스틱 볼펜. 일반 쓰레기. 어떻게 버리세요? 볼펜을 어떻게 버리셨어요? 떼서. 떼서 어떻게? 일반 쓰레기. 재활용이 안 돼요? 어때요? 플라스틱이잖아요. 안 돼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 볼펜 안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되고, 재질이 복합이든 뭐든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해도 왜 안 될까요?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칫솔도 마찬가지고. 왜 안 될까요? 칫솔도 안 된다고 해요. 재질의 문제보다, 아까 전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걸 보셨죠? 거기서 그 기계가 돌아가지만 선별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준은 없는데 손바닥 크기만 하는 거 정도가 돼야 선별이 되고 사람이 세세하게 이렇게 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냥 분류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에 버리려고 해요. 그거까지 다 걸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일반 쓰레기로 걸러지니. 그래서 볼펜 선별장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칫솔 머리도 어떤 부분을 탁 잘라가지고 플라스틱에 버리시는데 그게 되게 그런 수고를 했는데도 막상 선별장에 가면은 그것들이 버려지는 거죠. 쓰레기.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라스틱 뚜껑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그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만든 어떤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런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이제 개인들이 모아서 수거를 해서 갖다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녹여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하고 레고는 어때요? 레고 애들 그 장난감. 저도 진짜 실수했어요. 예전에 버렸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거는 레고는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중에서도 고가잖아요. 되게 고급 플라스틱을 쓴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거 레고만 딱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페트 모으는 것처럼 레고를 모으는 어떤 함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레고만 다 있다 하면 이 고급 플라스틱으로 다시 레고를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다른 걸 장난감을 만들든지.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레고는 ABS 재질이라고 하는데 엄청 고가의 고급의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따로 모으면 가능하지만 선별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레고도. 그러고 그래서 그것도 분류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요. 우리 종이 빨대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종이 빨대는 어때요? 종이로 분류가 잘 돼요. 종이 빨대도 마찬가지로 그 빨대만 이렇게 모았을 때 커피숍에 가면 요즘에도 뭐 스타벅스 같은 데도 종이 빨대를 주기는 하는데 그냥 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버리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쳐보시면 제가 오늘 어플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건 어플은 아니고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그 사이트가 열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 집에서 모아둔 작은 플라스틱을 택배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거기로 보내면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재탄생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강의를 듣고 나는 작은 플라스틱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버리기는 싫은데 이럴 때는 따로 모아놨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그런 단체로 보내셔도 그러면 뚜껑 네. 여기 뚜껑 플라스틱 뚜껑 네. 그래서 안 팔면 맞죠? 그렇죠. 네, 그것들이 이제 선별장에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지만, 분리배출을 했지만, 그것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플라스틱을 우리는 엄청 잘 지킨다고 해요. 근데 30%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거기에서 이 30%가 다 걸러지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버려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 자, 그러면은 고무장갑은 어떨까요? 고무장갑을 어떻게 버리셨어요? 고무재질.
비닐일까? 비닐에 버려야 될까? 고무장갑,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재활용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분리 배출이 어렵고, 화장품 용기는요? 화장품 많이 버리죠. 근데 화장품 중에서도 저도 오늘 들고 왔는데, 우리가 쓰는 화장품도 있지만, 이런 애들 로션에는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똑같은 걸 들고 왔거든요. 이게 은유가 바르는 로션인데, 약간 건조증이 심해서 따로 처방받아서 쓰는 로션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작년에 사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안에까지 다 긁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다 긁어서 쓸 수가 있죠. 손가락으로 긁어 쓰고 나중에 물로 씻어서 버리는데, 버리는 목적이 아니고, 일단 제가 작년에 사왔던 이 로션을 다 썼는데 보니까 뒤에 표기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하고 아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몸통 부분을. 아더고 캡은 PP 재질이고 밑에 재활용 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활용 우수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올해 이게 받아온 건데 플라스틱 똑같죠? 아더까지 똑같고 캡이 PP 되는데 또 재활용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이거 용기를 한번 들고 와서 비교를 하고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들고 와봤고, 우리가 버릴 때도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세 개가 뚜껑, 유리, 라벨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버릴 수 있다. 어쨌든 요거는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재활용 보통이라고 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럼 몇 가지가 나오죠? 버리려고 하면 두 개가 나오죠.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캡은 PP 재질이고 요거는 아더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게 재활용이 보통인 건데 이 말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재활용이 보통일까?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아까 비닐류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거가 하나 있었죠. PVC를 좀 주의해서 따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요것들이 사실 어떻게 분류가 된 것 같으세요? 밑에 영어가 표기가 어렵죠? 사실 검색해서 일일이 봐야 되고. 그래서 요게 지금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이거는 보시면 그 표기 기법이 재질 중심이었죠. 그 전에 거는. 근데 보면은, 이게 아마 2022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제품에 표기되는 모습이에요. 재질 중심에서 이제 우리 소비자가 배출하는 거에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밑에 보면은 상자류, 기타 종이류, 종이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죠. 그리고 깨끗이 접어서, 기타 종이는 이물질을 없애서, 종이팩도 종이팩 밑에 접어서라는 게 더 붙었어요. 그죠? 그리고 페트는 투명 페트와 플라스틱. 플라스틱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HDPE라는 거 깨끗이 씻어서 버려라. 이렇게. 조금 알기 쉽죠? 아까 그거보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 재질 중심이 의미가 있었나? 우리한테.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냥 더 막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유리는 유리 밑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내용물을 비워서. 유리에 그냥 버려지는 거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잼 이런 것도 남은 거 안 씻어가지고 재활용에 그냥 버리는 것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사실 알아보기 쉽게라기보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죠. 내용물 비워서 버려라. 이렇게. 그 다음에 비닐류, LDPE. 밑에 깨끗이 씻어서 비닐류에 버려라. 이렇게 돼 있고, 철, 내용물을 비워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출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 맨 위에 크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 표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장례식, 예전에 한번 장례식 일회용품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든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인들하고, 장례식에는
일회용품을 쓰죠. 어떤 거 쓰죠? 접시와 그릇, 접시, 그릇, 그 다음에 수저, 종이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제주도에는 그런 문화가 없대요. 혹시 아셨어요? 제주도에 있는 장례식장에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제주도? 왜 그럴까요? 생각도 못한 포인트였어요. 그게 약간 지역의 문제인가 어떤 문화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는 그 제주 장례식장에는 일회용품이 없다. 왜 없을까? 그 일회용품으로 사람이 돌아가신 그거를, 그 슬픔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정말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생각한대요. 제주도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장례식은 그 식기를 씻을 수 있는 그 설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렇다고 해서 뭐 유리나 이런 거를 막 다 쓰진 않겠지만 다회용 용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을 세척하는 시설이 일단은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처럼 자리 잡았는데, 우리는 그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을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설거지할 시간이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제가 그때 울주 산악영화제 갔을 때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데, 트래시 버스터즈라고 나중에 한번 쳐보시면 그 다회용 용기를 세척하고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일회용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제작한 다회용 용기를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갖다 주면 우리가 쓰죠. 그거를 다 쓴 거를 수거해서 세척해 주는 것까지 해주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뽀득하다 할 때 뽀득이라는 데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있고, 같은 용기를 대여해 주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리배출을 좀 잘해보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플라스틱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고, 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에 든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라. 근데 이게 기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상표나 뚜껑, 이런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꼭 제거를 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 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해요. 네. 약도 문제죠, 요즘에. 남는 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남은 약은 그냥 버리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매립이 되면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그대로 흘러가면서 안 좋아진다. 어쨌든 약들이니까. 두 번째로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다음으로 비닐도 많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봉지류들, 일회용 비닐 봉투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씻어서 잔여물을 없애고 말려서 그렇게 버리라.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소스가 봉지에 담겨져 있는 소스, 그런 거 씻기 힘들고 기름기 있는 거는 차라리 그냥 일반 쓰레기 버리라고 해요. 그다음 스티로폼으로 한 건 이제 컵라면 그런 거죠. 컵라면 같은 제품들 보면은 컵라면 먹고 나면 빨갛게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거를 햇빛에 말려두면은 그게 이제 산화되면서 색깔이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버리라고 하기도 하고, 일단 물에 헹궈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물질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이제 또 힘들어지니까 재활용이. 그래서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너무너무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경우는 그냥 쪼개가지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병 있죠? 유리병류는
보면 색깔이 다양하죠. 그림에서도 탄산음료병,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꽁초 이런 거를 막 들어있는 데가 많아요. 저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막 담배꽁초 버리고 침 뱉고 이렇게 한 것들, 그것들을 재활용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넣지 말고 버리고,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된대요. 저도 이거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유리병류가 아니니까 전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유리 깨진 건 어떻게 버리세요? 신문지에 똘똘 말아가지고. 버리고 나서 처리하는 분들이 손을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저렇게 버리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분리배출 잘 해보자 해서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어플 하나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그 어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게 이제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어플이 제가 안 불러드렸죠.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헷갈리는 거는 그 어플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놓친 부분이 많을 건데 세세한 것들은 들어가가지고 플라스틱은 어떤가, 비닐이랑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한 것들 어플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제일 기본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금 얘기했던 것들 다 그림으로 돼 있죠. 비워서 헹구고, 그리고 이제 라벨지나 뚜껑을 분리를 하고 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그 비존슨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5가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5R이라고 했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네요. 지구를 살리는 4R 운동. 네.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말자. 우리 거절하기 얘기도 했었고, 지난번 시간에 아예 처음에 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쓰레기가 지난 시간에 저희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의 실천 얘기하면서 이 쓰레기들이 이 물건이 쓰임을 다했을 때 어디로 갈까? 어떻게 버려질까?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구입을 하는 게 첫 번째,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말자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시 사용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재사용하는 거, 네, 다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를 담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시 사용해보자. 세 번째는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 자체를 줄여보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이클 맨 마지막에는 다시 사용하는 것들이 안 될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잘 분리해가지고 버리면 분리배출의 과정,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쳐서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최근에 몇 년 상간에 이게 막 붐이 되면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까지는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말자 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쓰레기와 계속 같이 살아갈 건데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런 모습이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까? 쓰레기를 0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제로 웨이스트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생각까지 가는 게 제로 웨이스트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들을 자원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자 하는 운동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줄이자고 얘기를 하는데 물건을 오래 쓰는 거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 시간에 한 물건을 오래 쓰는 거.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소모품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옷 이런 것들도
오래 입을 수 있을까? 오래 신을 수 있을까? 이 물건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핸드폰 안에 60여 가지의 광물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사실 회사에서는 그렇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2년, 3년 안에 빨리 고장이 나게. 그래야 팔리니까. 근데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 버려야 될 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쓰레기로 여기지 말고 자원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그 분리배출 하는데 힘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 그림은, 그 쓰레기, 아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거의 한 1970년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턱끝까지, 우리 목구까지 문제가 인식이 되면서 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순간들이 많았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종량제, 그것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도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 시스템이. 무게를 달아가지고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저도 자료를 막 찾아보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이 사진은 1993년, 서울의 노원구에 주민 한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네.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렇게 아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막 외치는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모여가지고 1992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라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됐죠. 그리고 1996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자꾸만, 어쨌든 그걸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동네로, 내 동네로 뭔가가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막아서면서, 그러면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음식물 쓰레기를 넘쳐나는데, 악취와 이런 것들도 문제고. 그러면서, 음식물도 이렇게 종량제를 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은 음식물을, 무게를 달아서 버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후정의 예전에 저희가 몇 번째 시간이었죠? 기후정의를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그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레타 툰베리 영상도 같이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 이 얘기예요.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많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희망을 마음속으로 품을 수는 있지만 그 희망이라는 게 바깥으로 표현이 돼야, 실천이 돼야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막연하게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희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부터는 실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나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분리배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소비를 거쳐서 이번 달 주제가 소비였거든요. 소비를 큰 주제로 하고 지난번 시간에 낭비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낭비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러면서 쓰레기 얘기로 이어졌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는 다음 주 주제가 제로웨이스트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면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은 쓰레기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어쨌든 제로웨이스트를 쓰레기도 줄이고 또 낭비 없는 삶이 언급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런 거를 의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어떤 분을 한 분을 초청을 했어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제 주변의 친구 중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런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제로웨이스트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저는 저 한쪽 한켠에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물품 전시를 조금 해둘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아마 7번째 시간이죠. 그때는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분리배출은 분리배출대로 또 이렇게 잘 하고 쓰레기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우리 환경에, 지구 환경에 조금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궁금하신 것도 질문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 분리배출을 많이 하자 이렇게 분리배출을 잘 이렇게 해보자 얘기를 했지만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수열 소장님은 이 책을 덮고 나서 속이 시원했냐 아니면 더 답답해졌냐. 저는 후자예요. 답답해졌다기보다는 실천은 실천대로 가는데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제가 지난번 언제 강의였지? 개인의 실천과 체제의 변화 두 가지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목소리를 낼 부분은 내야 되고 여기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소비자는 분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분노라는 게 막연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야 된다. 기업이나 국가에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달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음식물 쓰레기 차를 막아섰던 그런 주민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 애썼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분이 이제 얘기할 때는 그런 것 자체가 분노를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그게 되게 긍정적인 분노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발전적인 분노라고 생각을 한다. 무조건적으로 뭐 해달라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가 이 시대에 필요한 분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을 강의 때 참고했던 책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책을 매 강의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집에 책이 엄청 많거든요. 종류도 되게 많은데 다른 데도 막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공유 서재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서재를 그렇다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책을 빌려 가시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은 또 따로 공유 공간도 없고 교회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 한켠에 그냥 제가 이렇게 책을 여러 권을 들고 오면은 돌려보시고 꽂아놓고 또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100% 이게 뭐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책을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어플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하시면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는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좀 같이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을 오늘도 한 3권, 4권 들고 왔네요. 들고 왔는데 그거 참고를 하셔서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고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는 마치고 잠깐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